예나 지금이나 딸 마음부터 헤아리는 아빠. 그런 아빠가 아니라면 진짜 가족이 될 순 없었을 겁니다. 아빠랑 불렀어.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그럼 뭐 저기 여기 뭐 이제 아저씨? 반대는 안 했지만 마음을 확 열진 않았어. 그땐 그래. 근데 제일 친해요 지금. 죽고 못 사는. 쑥스러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빠를 누구보다 믿고 사랑하는 딸이죠. 충남 부여의 한 비닐하우스. 언니 정은 씨와 동생 다은 씨의 꽃수확이 한창인데요. 어제 한잔 했어? 했지. 얼마나? 각 하나? 금요일날 목욕탕 갈까? 뭐 안 하면. 뭘 안 하면? 내가 먼저 너한테 약속을 거는 거잖아. 아니, 안 터져야지. 아, 계절에 맞춰 20종의 꽃을 키우는데 지금은 프리지아철. 프리지아가 원래 종류가 80종이 넘어요. 엄청나죠? 색깔이 아니라 화형에 따라서도 이름이 또 달라져. 참 이게 꽃 이름 외우는 데만 시간 다 가요. 골드문, 핑크주에 뭐 샤이니 골드야 뭐 우리나라 저거니까 뭐 저거고. 아니 그러니까 막 아우 색상 봐면 머리 아파. 꽃 이름도 몰랐던 정은 씨가 부여로 귀농한 지도 올해로 8년째. 꽃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엄마 하라해서 또 역도. 역도를 얼마나 했어요? 아 처음부터 역돌했던 건 아니고 네. 그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10살 때부터 육상하다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이제 역도로 전환을 한 거여서 10여 년간 역도로 다져진 몸이라 힘쓰는 일은 꽤나 자신 있는데요. 난 포기 해야 되나? 여리여리한 다은 씨 사정은 다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아, 어떻게 들었다. 됐어? 들을라 했더니 수확한 꽃을 안고 향한 곳은 꽃하우스와 이어진 작업장. 엄마 하우스에 바람이 겁나게 불어. 큰딸에게 처음 꽃농사를 권유했던 엄마 성숙 씨. 꽃이 돈이 된다는 지인 말에 혹해 권했지만 딸이 가족까지 끌어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지가 외국 사람 데리고 막 한 2년 정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도 확신이 쓰고 하니까 이제는 나 좀 도와주라고. 엄마 아빠 버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져가는 건 안 가져갈 테니까 엄마 아빠 살림 하는데 하고 이제 일단은 농장 돌아가는 건 되지 않겠냐. 결국 딸 회유에 넘어가 팔자에도 없던 꽃농부가 되었죠. 우리를 귀농시킨 거예요, 다 제가. 귀농을 제가 시킨 거예요, 우리를. 귀농이 아니라 스카웃. 스카웃을 하고 있는 거 지집에 돈을 많이 줘야지 무슨 스카웃 돈을 많이 주면서 일만 부려먹으면서. 왜 말을 해도 그렇게 하니? 겁나 그거. 그래서 싫어? 아니 다 갖춰니까 좋게 하지. 아 진짜 아빠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러게. 그치. 전화 한번 때려볼까? 너 안 보니까 약 올리고 싶네.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거는 큰딸. 응, 뭐해? 여기 앉아있어. 왜 앉아있어? 물 줘. 그러니까 어디에다 물을 주냐고. 바닥에다 주지, 어디다 줘. 물에다가. 바닥에다 물을 왜 줘? 바닥에 있는 꽃에다가 주지. 알았어! 이제 꽃을 포장할 시간. 직접 기른 꽃은 인터넷 주문을 받아 택배로 붙이는데요. 매일 하다 보니 이 정도는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그때 아빠 상주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복바지 터졌나 봐. 그래서 오늘 그냥 터진 거 입고 왔대. 작업바지? 아니, 교복바지. 아빠 닮아서 그래. 되는 대로 사는 놈이야. 일하느라 끼니를 놓친 아빠. 컵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뚫어져라 보는 큰딸. 라면 끓으면 한 번만. 다 해줄 거야. 면은 먹기 싫은데 국물은 먹고 싶어. 냄새가. 라면 국물을 노리는 하이에나 자매. 다 먹었어? 언제 주려나 목이 빠지는데 야, 뺏어 먹는 거보다 다 먹어서 하는 게 그 말이 더 무서워, 그치? 빨리 아니야.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빠 항상 근데 다 먹어놓고 나머지 한 국물 줘봐. 국물 오늘 맞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줘? 둘이 나눠 먹고 너도. 그래. 먹다 남은 국물을 맛있다 먹는 딸들. 아빠에겐 도저히 이해 불가 행동입니다. 내가 먹으면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 국물 얻어 먹으려고. 면은 먹기 싫고 국물은 맛있고 이게 둘이 계속 나눠 먹어. 난 저렇게 하라고도 못해. 돈 주고라고. 가족 거니까 먹는 거지, 가족 거니까. 아빠 라면 국물을 뺏어 먹고 난 후 하늘을 어떻게 해서 더 못 올리나? 필요 없는 팔레트를 옮기는 분영. 한 대 모아 버리려는데요. 아빠 솔직히 진짜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어? 이것도 못하니 이것도 못해? 아니 아빠 나 운동 그만둔 지 지금 8년 남았어. 8년이라는 10년이라도 잘해야지. 갔다 와. 아빠에게 엄살을 부렸지만 정은 씨에게 이 정도 무게는 껌이죠. 실룩실룩. 아, 택배만 없어도 좀 아빠 다리랑 팔이 아픈데 좀 이런 것만 도와주고도 수월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지금 택배 없는 날만 막 기다려지는 때도 있고. 쟤는 쟤 데려가면 재밌어요. 힘이 좋고 선모성 같잖아요. 선모성. 이런 일을 쟤는 꽃다고 막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보다 망치질, 톱질, 삽질 이게 무거운 거 옮기는 거 그걸 훨씬 좋아해요. 재밌다고 그래요. 연장 만드는 거예요. 아빠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아빠가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자고 안 된다고 손 다친다고. 하지만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든 해야 하는 성격. 아빠 옆에서 하나 둘 배우더니 이제는 못 다루는 연장이 없습니다. 네가 이거 할래? 이거면 안 돼. 이거 보니까 네가 이거 해봐. 왜 불안해서? 불안해서 안 되겠다. 왜 때려? 선모습 같아도 딸은 딸. 결국 아빠가 연장을 다루고 딸에겐 보다 안전한 일을 넘깁니다. 완전 남자야. 완전히 남자. 아니 아빠 내 망치가 없어? 아빠 망치 무거운데. 몰라. 손으로 해봐. 손으로. 이렇게 해봐. 손으로 한번 짜봐. 아니 이렇게. 이거 봐. 하는 아들인데 여성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네. 카메라 앞에 가서. 실제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아빠 장난에 표정으로 응수하는 딸. 마치 친구 같은 부녀인데요. 꽃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야. 땡이야 여기 사이즈가 안 맞잖아 이거. 이거 이쪽에 있거지. 아니지. 그럼 또 차이가 나지. 에? 여기 사이즈 더 안 맞아. 저기 뭐야 난로로도 떼든 여기다가 네가 글씨를 아니 그러면은 같이 겹쳐놓으면 안 되지. 따로 빼놔야지. 따로 빼놔야 된다고. 그럼 나중에 일 2번 하잖아. 분류 방식이 서로 다른 부녀. 2번이 아니요. 이거 어차피 여기서 좀 이따 또 쓰면 된다니까. 너 넓이도 다 따져 그럼. 넓이도 이렇게. 넓이도 아니 이렇게 따져라. 너희는 괜찮아. 괜히 그냥 12 아침부터 뭘 10이야. 10이가 아니라 말을 하는 거지. 잘 나가다가 지랄이네. 네 혼자 타해 그럼 저 가블라니까. 가. 네 혼자 타해. 하면 되니까. 매번 자기 방식이 맞다고 우기는 고집센 딸.
아빠는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 죽거든. 아, 잘 맞다가도 진짜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잘 맞다가도 금방 티격태격.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부녀의 일상입니다. 8년 전 비닐하우스 한 동으로 시작했던 꽃농사. 평생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이 운동만 했던 정은 씨에게는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는데요. 막 몸이 쓸 대로 써가지고 나중에 운동 그만두면 병원비가 더 나오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사람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기란 게 있기도 하고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었어가지고 붙잡고는 있었는데 후에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실업팀 선수로 승승장구했던 역도 메달리스트.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은퇴를 하면서 1년 넘게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닭공장 들어가갖고 뭐 닭 내장도 뽑아보고 닭 껍데기도 저거 뜯어보고 뭐 만두도 빚어보고 만두 속도 만들어보고 계속 평생 남의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도 이제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게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꽃에서 찾은 인생 2막. 뭐뭐 갖고 가려고? 뭐뭐 갖고 가려고? 뭐 이거 좀 가져가야지 뭐. 큰딸의 무모한 도전을 지지해준 부모님이 없었다면 꽃농장 대표라는 명함도 없었을 겁니다. 꽃을 차에 실은 아빠. 운전을 할 줄 모르는 큰딸을 위해 기사 노릇을 자처하며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부여의 한 아울렛. 아빠 너무 이쪽으로 쏠렸어, 꽃들이 다. 온라인 직거래가 대부분이지만 주말에는 이곳에서 직접 꽃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반응을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판로. 근데 이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싸게 갖고 나와가지고. 살기가 어려운가. 일단은 밥 먹을 것이 해결돼야 이걸 보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먹는 것이 해결돼야 이 꽃도 보고 마음에 뭐 여유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도 농장 홍보에 도움이 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답니다. 엄마, 이제 가자. 가야 돼. 농장 일이 밀린 상황. 이렇게 하니까 중간중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판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서둘러 나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 씻으니까 얼른 씻어. 나는 밥을 할게. 밥 했어? 밥은 부랴부랴 올렸고. 소주 하나 사왔지. 아빠 거 막걸리도 사왔어. 후라이도 갔다 왔어? 집에 오면 막내 아들 화랑이만 찾는 아빠. 엄마랑 저는 식모. 이제 화랑이랑 아빠는 우리가 막 귀빈 막 접대하듯이 막 그렇게 둘이서 막 저렇게 막 깨벗고 있고. 진짜죠. 대단해요, 우리 아들. 둘이 저렇게 막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승질 날 때도 있고 또 오죽하면 막둥이니까 저러나 싶기도 하고. 성질이 왜 나요? 아니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이제 컸다고 저거 하나 이제 막내가 이뻐하니까. 다정한 부자 모습에 질투 폭발입니다. 누구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정은 씨. 사실 아빠 상주 씨와는 엄마의 재혼으로 맺어진 부녀 사이입니다. 각자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상주 씨와 성숙 씨. 20년 전 부부의 연을 맺고 막내 화랑이를 낳으면서 지금의 가족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얘기치고 하는 거예요. 49에 낳았는데 귀엽잖아요.
귀여워. 귀하게 얻었으니까 챙겨줘야지 뭐. 또 이 나이에 이런 얘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손자잖아, 손자.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 정은 씨가 아빠를 위해 솜씨 발휘를 했는데요. 하나 어때? 맛있어? 식사도였어? 아니? 그거 안 났다고? 응. 근데 이렇게 맛있어. 됐어. 물은 건넜어. 무슨 비법이 있어? 이게 엄마 거보다 더 맛있어. 진짜로 엄마가 한 것보다. 앞으로 별로. 밥 한 그릇을 더 주문하는 아빠. 애써 요리한 보람이 있습니다. 난 꼬들밥밖에 안 먹어. 꼬들밥 잘해. 꼬들밥을 해야 맛있는 거야. 그래서 더 먹는 거야. 오늘 하루 마무리 짠할까? 흘리지 말고 아빠. 오늘 고생 많았다. 응, 아빠도 그래, 엄마도 화랑이도 할 분위기를 주도하는 농장 대표 큰딸. 달구만. 술까지 더하니 하루 피로가 싹 가십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빠 그 다리는 어때? 요새 방 걷기 힘들어가지고 다리에 물 찬 거 같아갖고 며칠 있다 가던가 해보려고 병원에 가야지. 예약은 했나? 예약하고 해야 되잖아. 이제 앞전에 병원 갔다 왔었을 때 예약 안 했어. 며칠 걸린대야. 그때 약 타고 갔으니까. 며칠 약 그거 먹고 먹어서 조금 좋아졌는데 다시 물이 차가지고 많이 부었네. 계속 움직여서 그렇지 뭐. 이제 가봐야지 병원에. 움직여 뭐라 그러는데.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데 뭐. 아픈 아빠 모습에 속상한데 아 나 잘나 이제 좀 잡아줘. 우리 세탁기가 덜 돌아갔어. 조심해.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무거워진 분위기에 자리를 피하는 아빠. 아이고 몰라. 나는 잘난다. 예나 지금이나 딸 마음부터 헤아리는 아빠. 그런 아빠가 아니라면 진짜 가족이 될 순 없었을 겁니다. 아빠랑 불렀어.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그럼 뭐 저기 여기 뭐 이제 아저씨? 반대는 안 했지만 마음 문 열진 않았어. 마음을 확 열진 않았어. 그땐 그래. 근데 제일 친해요 지금. 죽고 못 사는. 쑥스러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빠를 누구보다 믿고 사랑하는 딸이죠. 부녀의 정으로 깊어가는 밤입니다. 정은 씨가 출근을 서두릅니다. 나 가. 내가 하랑 출근 시간 하랑이 학교 보내고 갈게. 먼저 나와 차 시동까지 걸어놓은 아빠. 꽃농사를 시작한 후로는 거의 매일 새벽 출근인데요. 포트플라이랑 다 땄어? 부트플라인 다 뜨잖아. 이제 잡는 게 관건이지. 좀 싸게 팔어. 아니 얼마나 싸게 팔어. 팔아야지 진짜. 요새 날씨가 따뜻해져서 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좀 남을까 봐. 농사일로 아웅다웅 하다 보니 어느새 꽃농장에 도착했는데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막바지 준비 중인 화훼 체험장. 켜놔. 저기서. 보겠다. 뭘 봐? 체험장은 정은 씨의 오랜 꿈이었죠. 되게 좋아. 아침에 여기가 오면 막 향기가 좋지 않냐 너? 어? 향기가 좋지 않아? 코로나 여파로 몇 년을 미루다 작년부터 시작한 체험장 준비.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할 일도 많아서 마음고생 중인데 얼마 전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대나무 꽃이 핀 거죠. 그야말로 행운의 징조. 대나무 꽃이 지분이 이쁘잖아. 대나무 꽃도 못 봤지.
봤지. 보면은 정상이 아니야. 아빠도 처음 봤어. 아빠도 처음 봤어. 너 이런 거 처음 보지. 설정에서 여기서 아 그래 처음 보지. 처음이야 보는데 지금 하루에 몇 번을 보고 있잖아. 그래 이거 너 이제 우리 평생 동안 이런 거 구경도 못해요. 이제 이거 지기 전에 한번 보라는 뜻이 하루라도 더. 딸에게 행운이 닿길 바라는 마음인데 아빠 보고 와. 난 가야 돼. 가라. 아빠는 보고 오라니까. 할 일이 태산인 딸 휑하니 가버립니다. 딸 앞에선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사실 아빠는 체험장 준비로 걱정이 많습니다. 거의 여기다가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아파트 팔고도 저기 뭐야 정은이 후계 농업 경영인 그거 자금 장기 처리 대출이에요. 장기 처리 대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다 치웠어요. 땅 사갖고. 농사도 체험장도 반대했지만 고생하는 딸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빠. 잘 되던 고물상도 팔며 열심히 뒷바라지 중입니다. 그 시각 막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온 엄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너무 바쁘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고 새벽부터 일해야 되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좀 일어나야지 뭐 해야지 하니까 외출 시간도 아까워 농장 안에 주방과 쉼터를 만들었는데요. 자기야 와서 밥 먹어. 그러고 저기 정은이 또 전화 못 받네. 오면서 애들 데리고 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사철에는 이곳에서 먹고 자는 일도 부지기수죠. 그래도 온 가족을 한자리에 뭉치게 해준 꽃농사. 매일 얼굴 보며 같이 밥 먹는 일도 큰 행복입니다. 아까 그리고 바닥에 그 코팅 저거 얼른 발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바를게. 응. 오늘 당장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바르는데 자기하고 나하고 하면 2-3시간 걸려. 2번치리야 2번. 엄마가 이제 몸도 좀 안 좋으니까 니네들 와서 도와줘. 빨리. 택배는 누웠어.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택배는 누웠어. 내가. 네? 택배. 빨리 싸고. 밥 먹는 순간에도 일 얘기만 하는 가족. 야, 그 2번 동에 2번 동 후리자 있잖아, 후리자. 그 뒤에 핑크색이 그대로 있냐? 완전히 다 펴버렸다. 이거 상품성 좋은디. 그날 사람 썼을 때 딸하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 땄겠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다 펴가지고 상품성 없어졌어. 아, 가봐야지. 가봐. 상품성 없다는 말 좀 하지 마. 힘 빠져 일하는 사람. 사실이 그런 걸만. 힘들게 키운 꽃을 두고 상품성이 없다니. 정은 씨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니 올해는 우리가 못 따주니까 그러지. 큰딸 편을 들며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엄마. 하면 돼. 아빠 정은이 먼저 일어나. 왜 급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성일 급해졌지. 성질이 급한 게 아니라 네 돈이 나쁘지. 그대로 성질을 부리며 나가버립니다. 제가 저렇게 성질 급하고 하니까 내가 뭐 했다고 밥 먹자마자 막 가버렸네. 나가버렸네. 곧장 하우스로 들어가 둘러보는데 아빠 말대로 정말 꽃들이 활짝 펴버렸습니다. 보는 게 아닌데 계속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아빠 막 저렇게 얘기하면은 막 계속 3%상 없다고 3%상 없다고 얘기해버리면은 일하다고 또 막 힘 빠지고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 이제 막 같이 막 밥 먹기도 싫고. 자매 둘이서 수확하다 보니 턱없이 부족한 시간.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타박하는 아빠가 마냥 야속합니다.